주식도 부동산도 결국은 도박. 이게 이 책의 본질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신서챕터스 모임장 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책 소개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책입니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라는 책인데요. 보이시나요? 저는 책 소개를 하기 앞서서 이 재밌는 썰을 풀자면 제가 책을 읽고 실천하는 게 목표잖아요. 책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모임 말고 다른 방에서 혹시 이거 같이 하실 분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이 책에서도 짚지만 저축신앙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어떻게 몽땅 써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말하는 직주근접은 실천을 하고 있어서 여튼 그 책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지시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크루들을 모집하였으나 외면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 부제목은 먹고 놀고 마시는데 목숨 걸어라. 다시 살 수 없는 것들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제목을 보셨으면은 추론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미래를 생각하고 돈은 많을수록 좋지라는 마인드로 좀 강박을 가지고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랑은 조금 반대의 결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저자가 처음에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내가 하려는 말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무일푼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다. 대신에 뭐냐면 가진 돈을 다 쓸 작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디테일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트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계신가요? 자칫 욜로 권장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책은 사실 저축신앙을 넘어 강박처럼 돈을 투자 목적으로 아니면 돈을 수단이 아닌 표로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거나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좀 가벼운 일침을 날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인드셋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저자가 나눈 파트에 의하면 그 여러 파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써야지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저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업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는 별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에 고를 때는 이게 좀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사업에서는 화성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촬영을 하는 지금 기준으로 아침에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를 보고 왔는데 이거 진짜 이러다가 한 2030년쯤에는 1가정 1 휴머노이드 상용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기술을 생각하고 실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면은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우주와 관련된 무슨 일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퍼센트로 친다면 0.01%도 하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이 프롤로그의 제목은 돈은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인데 좀 돈을 처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라는 거는 저희가 원래 조개라던가 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물물 교환의 형식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 화폐가 없을 때에는 물건을 기반으로 그 상대방의 니즈에 따라서 주고받기를 기다리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된 게 돈의 기원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돈 자체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돈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제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좀 요즘 같은 금융사에서는 들어올 돈을 가지고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더 땡겼을 수도 있겠죠. 가상의 머니처럼. 그래서 그 돈을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프롤로그에서 말하는 거는 서러운 설명이 길었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에서 이 사람은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개미가 배짱이를 내친 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그리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마음껏 즐기는 인생은 죽어마땅한 잘못한 인생이었을까? 개미도 속으로는 배짱이의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축약을 하자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당해온 저축신앙이 잘 축약된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제가 일종의 앵무새처럼 얘기를 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까봐 더 약간 매운맛으로 전달을 드리자면은 공교롭게도 오늘 옷이 빨간색인데 최근에 어제 제가 본 게 주원규라는 신사임당님께서 이 저축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 부자가 되신 분들 혹은 좀 부를 일구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는 너니까 잘 됐겠지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하게 된 말이 최소한 저축이라도 해라. 왜냐면 저축을 하면 저축을 통해서 그 씨들을 통해서 또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기반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해라라는 말을 다 하게 된 것이지 사실 저축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신사임당님의 채널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프롤로그에 담긴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신앙에 우리는 세뇌되어 있고 돈은 사실 다른 기회나 재화나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경험이라던가 놓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저축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반발이나 이렇게 반박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존중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그 배짱이처럼 놀기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근면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 농경사회 이후로는 아시잖아요. 저희가 막 겨울에 먹을 게 없고 물자가 너무 귀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우유를 시키면 유리병에 담아서 아침에 이렇게 모락모락 와 있는 우유를 막 아껴서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은 쓰이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통해서 지혜를 쌓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또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저는 저축신앙이랑은 좀 다른 결일 수는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저는 여기 행동혁명에 쓰여져 있는 제목을 제 네이버 홈화면으로 좀 오랜 기간 해놨었어요. 뭐냐면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알아차리셨겠지만 원 없이 놀아본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를 전달을 먼저 드릴게요. 말이 나온 김에. 일단 이 책은 일본 사람이라서 되게 짤막하게 저희가 집중을 할 수 있게 쇼츠처럼 이렇게 쓰져 있는데요. 발음이 좀 세네요.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는 용돈 받아서 쓰는 남편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막 3만 원짜리 맛있는 밥 먹고 싶은데 용돈 생각해서 용돈에 맞춰서 하고 싶은 걸 안 하지 말고 그냥 장어덮밥 5만 원짜리든 3만 원짜리든 그거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에 맞춰서 돈을 써야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 저자는 5만 원 정도의 장어덮밥이면 아마 직장인분들 기준으로는 너무 비싸다. 그걸 어떻게 매일 이렇게 편하게 먹어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고 행복한 기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관리의 측면에서도 남편인지 남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입을 바지 정도는 자기가 사라. 그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관리를 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쓰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왕이면 좋은 경험을 해라의 차원에서 소제목이 모텔 말고 이왕이면 고급 호텔로 이런 되게 매혹적인 소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팩폭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실이 없는 이유는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에서 가장 그냥 하나만 찝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용돈에 맞춰 살지 말고 계획에 맞춰 살아라 다음으로는 주식도 부동산도 결국은 도박. 이게 이 책의 본질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이 좀 우상향하는 국가에 살고 있고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금융부채가 몰려있는 나라기도 한데 이 저자는 주식도 부동산도 결국에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불안정성이라는 확률을 두고 내가 이 돈을 던져 놓으면 얼만큼 돌아올 것인가라는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식도 부동산도 안 하고 집도 없고요. 이혼을 한 사람인데 집도 바로 팔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차라리 될 만한 아이디어와 될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게 되는 쪽으로 자기가 설계를 해서 이기는 게임을 하지 이렇게 도박에 맡겨서 자기의 돈을 불리고 뭐 성공을 하고 이럴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본질이라서 이걸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북스타그램에도 올렸던 책 제목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결국 이기는 게임을 하라라는 패스트5라는 공유 오피스를 하시는 창업자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확률이 적어도 0.03%라고 하면 10,000번을 했을 때 3번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 성공을 하면 엄청 큰 대가가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0번을 해보면 그냥 결국엔 성공할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이미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마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처음 하는 거고 하라고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아니면은 이게 돈을 모으는 게 더 안전하니까라고 안전을 지향하는 마인드가 저희 뇌에 본능적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생각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이 사람도 사업가이고 머스크라고 불렸던 이유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우주로 민간 사업 최초로 그 로켓을 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 진짜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15년이 걸려서 민간에서는 아마 최초로 로켓을 쏜 것에 성공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안전지향으로 돈이 목적으로 재테크에 좀 너무 심취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걸 쓰면 안 되라고 좀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혹은 잔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할 타이밍에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번을 하고 1번을 짧게만 짚겠습니다. 1번 마인드셋이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안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라는 소제목에서 그냥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5년을 투자를 해서 오지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빌려준 돈은 이미 버린 돈이다라는 데에서 돈에 대한 소유욕이나 이미 떠나버린 돈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지 않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뭔가 쌓아놔야 된다라는 식으로 투자나 사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위험을 좀 더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지향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챕터입니다. 화폐 가치가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광고를 때리는 부분은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돈의 가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모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불리는 방법도 있고 이 저자처럼 사업을 통해서 이기는 게임에 적절하게 베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하는 안전지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4챕터는 그냥 읽어보시면 재미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3챕터의 시간혁명 부분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사라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 3-4번 이상 다 읽은 것 같은데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지갑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도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붙어있던 맥세이프 케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지갑 역할을 하고 그것도 없어도 사실 애플페이를 대면 되다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는데 굉장히 그 지갑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저는 느끼고 이 책의 저자분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저자분은 지갑도 없고 현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갑을 심지어 많이 잃어버리셨는데 그래봤자 지갑에 뭐 몇십만 원 있었을 테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당연히 잃어버린 적이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 전체가 이분을 좀 많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랑 빨래를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거를 좀 부끄러워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어지럽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잘해야 된다라는 에너지를 예를 들면 책상 닦는 거, 바닥 닦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다 다른 세제를 쓰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라는 사람한테 그 기회를 넘기고 본인은 본인이 잘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라라고 하는데 저는 집안일에 있어서도 아웃소싱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해봤지만 청소는 언젠가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3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2가지, 딱 2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는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 주위에 인재가 몰려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라인 아시죠? 저희 일본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인데 그 라인에 병합이 됐던 어떤 회사를 자기가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때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거는 자기는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를 안 하는데 인재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정말 중요하고 뭐 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저장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성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뤄주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출퇴근 2시간 이퀄 월급 20%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도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죠. 도쿄라고 생각해서 완전 시골에서 바로 도쿄대 붙어버리고 도쿄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23살에 막 6천만 원을 창업을 위해서 빌렸다가 또 1년이 안 돼서 다 털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출퇴근이라는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2시간이나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는 일이고 뭐 통계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받고 2시간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 그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하면 한 4천만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출퇴근에 2시간 이상을 태운다는 거는 본인의 지금 연봉에서 5분의 1을 더 깎는 셈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좀 가까운 데를 싸게 구하고자 하면 분명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다시 투자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는 실천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5챕터의 커리어 혁명, 당신의 돈을 브랜드로 바꾸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면 잘 써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럼 그 돈이 또 자산의 가치로서 어떻게 바꾸게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돈을 적절하게 잘 쓰면서 브랜드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게 공적을 남에게 넘겨라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책에서도 말하는 게 좀 소유욕에 대해서 많이 내려놔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했고, 뭐, 이것까지 내가 다 잘해야 되고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오히려 하나에만 다 집중을 해서 잘했을 때보다 더 주변의 평판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한 것도 남한테 넘기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브랜드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막 반장 너무 하고 싶고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교실에서 반장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반장으로 뽑아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친구? 욕심이 너무 많아 보이는 친구였는데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와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공적을 그냥 마음 편하게 남한테 넘기면서 그러면서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처럼 기버로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쌓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밥을 잘 사는 이유인데요. 이분은 밥을 진짜 잘 산다고 합니다. 밥을 사는 거에 절대 안 아낀다고 하는데 이게 밥을 사주면서 얘기만 해봐도 이 사람을 계속 볼지 안 볼지가 딱 나오고 밥을 먹는 동안에 재미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도 이 사람의 능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밥을 사줘도 일단 그 액수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니와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에 yes or no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가잖아요, 판단을. 근데 재미가 없으면 이제 딱 no 쪽으로 가서 그 뒤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를 알고 있는 사람 같다. 그리고 확실히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 만들고 로켓을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글 연재를 통해서 밥벌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10,000명이 넘는 10만 명?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걸 연재하고 있는 걸 아는데 글쓰기를 확실히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할 정도라는 거는 정보도 있고 가독성도 뛰어나다라는 얘기인데 좀 그런 능력이 다른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속해서 스레드나 북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좋은 식사에 대해서 그러면 맨날 오마카세 먹으라는 얘기냐 이거 하나만 짚을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논리는 좋은 식사나 고가의 음식을 먹으러 가면 거기에 좋은 인맥밖에 올 수가 없고 또 인터넷에서 흐르는 정보는 사실 가치가 없는 정보일 확률이 높고 그런 좋은 인맥,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고가의 음식을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경제력 때문이든 그 사람들한테서 오는 정보가 진짜 정보고 그 사람들이랑 가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 가격은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고 실제로 이제 연말 연초에 오마카세를 가서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의 건기식, 지금 다이소 건기식으로 난리가 났었죠. 건강기능식품, 옷, 그리고 맛집에 대한 정보까지 다 얻었었는데 음식 맛은 그냥 당연히 차치하고 그런 정보나 인맥까지 생각을 하면 갈만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고 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나온 것들 한 번씩 실천해 보시는 2025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4번째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반박하고 싶다, 재밌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